과학 지문이 어려운 게 이유가 낯선 용어가 많다, 그지? 오씨. 왜냐면 이게 정보량이 많아져, 용어를 다 기억하다 보면, 그지? 그 단계 구성이 많으니까 이것도 정보량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죠, 그죠? 단계 구성의 글은 대처 방안은 해결은 어떻게 되냐면 넘버링 해야 돼. 첫 번째 기본적으로. 넘버링이 뭐야? 순서 매기는 거야. 순서 매기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왜 순서를 매기려고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이 글은 그렇지 않지만 글을 어려지잖아. 저번에 비타민 K 우리 했던 것처럼 글의 진행 순서는 이렇게 되는데 단계 구성은 1, 4, 2, 3 이런 식으로 꼬아놓는단 말이야. 단계가. 그러니까 자기가 넘버를 통해서 이게 지금 어느 단계라는 걸 정리해야 돼, 그지? 읽으면서 바로 할 수 있어, 없어? 문단별로 끊든가 뭐 어떻든 해야 돼, 그지? 근데 이 두 개를 동시에 해결할 수, 두 개를 동시에 해결한다. 이 단계 구성을 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 어떻게 하냐면 내 머릿속에 항상 얘기지만 장면으로 형상화시켜서 기억하는 거야. 너 과학 원리를 나타내는 유튜브를 보면 훨씬 쉽지. 왜 그래? 나 대신 그림으로 만들어줄 거야. 그럼 결국에는 이 단계는 어떤 그림이나 장면이었단 말이야. 그거를 국어로 글로 바꿔놓은 거야. 그럼 내가 다시 그걸 그림으로 바꿔야 돼. 근데 미래다 있는 것도 아닌데 예쁘게 할 수는 없잖아. 여백에다가 간단하게 그려. 간단하게. 여백에다가. 그게 그림이 됐든 아니면 구조도가 됐든 간단하게. 알겠어? 이해돼요? 지금 얘기하는 거? 네. 정보량이 많은 용어들은 어떻게 할 거냐? 용어 간의 차이가 나는 걸로 기억해야 돼. 줄여서. 용어 간의 차이가 나는 거를 포인트를 잡아서 예로 기억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지금. 예를 들어. 여기도 나오잖아, 그때. 봐봐. 그때 한번 했는데. 피부린이 있고, 또 뭐가 있니? 여기 용어, 비타민 K. 프로트롬빈? 이거는 비슷한 용어는 아니니까. 아, 그래. 피부린 오겐. 뭐 어디까지가 겹쳐? 피부리까지 겹치지.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여기를 중심으로 기억하면 기억이 잘 나, 안 나? 그러니까 차이 나는 걸로 해야 돼. 이 두 가지를 한번 여기다 적용하면서 읽어보자. 최대한 1993년 노벨 화학상의 중합 효소 연쇄 반응 PCR을 개발할 멀리쓰기 소요겠다. 염기서열을 아는 DNA. 그러니까 한 분자가 염기서열은 뭔지 알죠? 그거는 DNA 기본적으로, 그지? 뭐랑 결합하니? A랑 T랑 결합하고 G랑 C랑 결합하던가? 이 네 개로 배열되는 게 염기서열이잖아. 그치? 염기서열을 아는 한 DNA 한 분자라도 있으면 다량으로 증폭할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그럼 얘가 상 왜 받았대? 지금 기억해야 될 게 증폭이죠, 그죠? 조금이라도 있으면 증폭할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에 그건 기억하는 거죠. PCR은 주형 DNA, 프라이머, DNA 중합 효소, 4종의 뉴클레오타이드가 필요하다 할 때, 그거는 듣고 가야 돼. 주형 DNA랑 DNA 중합 효소가 지금 DNA라는 말이 겹치지. 그럼 이 둘을 나머지 차이라는 걸로 기억하기 시작해야 돼, 그지? 주형 DNA란 시료로부터 추출하여 PCR의 DNA 증폭이 바탕이 되는 이중가닥을 말하며 할 때, 나는 주형을 먼저 기억해야 돼, 그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뭐야? 맨 마지막에 서술어 부분, 그죠? 얘는 이중가닥이야, 그지? 근데 어디로부터 온 거? 시료로부터 와서 증폭의 바탕이 된대. 그럼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시료가 검사하려고 하는 대상이잖아, 그지? 여기서부터 꼽아낸 거야, 그지? 이중가닥 DNA를, 그지? 그리고 이거에 나중에 뭔가 증폭의 바탕이 되나봐. 됐어? 이게 뭐라고? 주형 DNA래. 주형 DNA에서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를 표적 DNA라고 한다. 또 DNA나 이거 표적으로 기억해야 되지, 그지? 거기서 진짜
여기서 증폭하고자 하는 어떤 부분을 표적 DNA라고 하나 봐. 여기까지 됐어? 원래 사실은 이것까지는 그림을 안 그려도 돼. 이거는 공통과학 정도 수준 아니야? 공통과학 몰라. 공통과학 몰라? 프라이머는 표적 DNA의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서열로 이루어진 짧은 단일 가닥 DNA로 이종의 프라이머가 표적 DNA의 시작과 끝에 결합한다. 자, 일단 프라이머는 단일 가닥이야, 그지? 단일 가닥. 표적 DNA랑 일부분이 동일한 염기. 두 가지 종류의 프라이머가 표적 DNA 시작과 끝에 결합한대. 하는 순간 이 정도는 써야 돼. 예를 들어 표적 DNA가 있고 이렇게 앞뒤로 시작과 끝에 결합하나 봐. 얘가 뭐라 그런다고? 프라이머라 그러는데, 그지? 프라이머 너무 길면 프라만 기억해. 이음절만 따서. 됐어? DNA 중합 요소는 자 DNA를 복제하는데 단일 가닥 DNA의 염기서열에 대응하는 뉴클레오타이드를 순서대로 결합시켜 이중 가닥 DNA를 생성한다. 자, 그럼 얘 DNA 중합 효소에서 내가 기억해야 될 게 뭘로 할래? DNA로 할래? 중합으로 할래? 효소로 할래? 중합으로 하면 안 되지. 왜? DNA는 너무 많이 나왔고 효소도 뒤에 나올 가능성이 많죠. 그지? 중합하는 애는 뭘 하는 애래? 복제예요. 그지? 내가 기억해야 될 핵심은 중합은 복제하는 애다. 단일 가닥을 얘랑 결합시켜서 이중 가닥으로 만드는 애다. 그지? 여기까지 됐어? 이해돼? PCR 과정은 우선 나오는 건 이거 단계부 구성의 구리다. 먼저 끊어야 돼. 우선 열흘간의 이중 가닥의 DNA를 이거 단일이죠. 너 책은 단일로 돼 있을 거야. 단일 가닥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첫 번째 단계야, 그지? 그리고 머릿속에 이걸 그림으로 가장 기억해야 돼. 나 같은 경우는 실제 처음 지문을 읽을 때 어떻게 했냐면, 그래. 요게 이중 가닥이 한 가닥씩으로 바뀌는 거잖아, 그지? 이때 뭐가 가해진다고? 열이 가해진대. 근데 이렇게 글자로 하지 않았어, 나는. 이거 꼭, 불 같은 거, 라이터 같은 거로 조져갖고 끈 2개 풀게 하나 보다. 나도 기억했어. 지금 내가 말한 거에 과학적 지식이 있어, 없어? 나처럼 기억하는 게 정답이 아니야. 근데 나는 그런 식으로 기억한 거지. 그렇게 기억하면 이게 열이라는 글자로 남는 게 아니라 불이라는 모양으로 남아. 이해돼? 지금 얘기하는 거? 이게 1단계야. 이후 그럼 시험장에서는 여기다가 간단하게 그림을 하는 거. 이후 단일 가닥의 DNA에 프라이머가 결합하면 DNA 중합 요소에 의해 복제되어 2개의 이중 가닥 DNA가 생긴다겠지. 오타야. 자, 여기까지 결합하면까지 2단계로 끊어야 돼. 그지? 여기에 프라이머가 결합해. 그지? 그지? 결합하면 그 다음에 DNA 중합 요소에 의해서 얘가 2개가 된다는 거죠. 그지? 얘가 3단계죠. 그죠? 이해됩니까? 일정한 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런 DNA 복제 과정이 한 사이클을 이루며 사이클이겠죠. 사이클마다 그럼 여기까지가 한 사이클이네. 그마다 표적 DNA는 2배씩 증가한다. 그렇겠네. 지금 그 생각을 해보니까 2가닥짜리를 1가닥짜리로 불려서 각각을 2배로 늘면 총 4가닥이 나오잖아. 그지? 그리고 DNA가 양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사이클을 수행한 후 PCR을 종료한다. 사이클 여러 바퀴 돌리면 충분히 늘어난다는 얘기겠지. 그지? 전통적인 PCR은 PCR의 최종산물이라는 건 종료한 다음에 나오는 거죠. 그죠? 거기에 형광물질을 결합시켜 발색을 통해서 표적 DNA의 증폭 여부를 확인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 마지막에 해서 형광물질을 결합해서 발색이 되면 DNA가 그게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어. 있는 거겠지. 일반적으로는 여기까지 읽었을 때 그거밖에 할 수밖에 없어, 그지? 뒤에까지 안 읽었으니까. 됐어? 그러면 글의 큰 흐름 측면에서 그래, 나중에 하자. 그거는 PCR은 시료의 표적 DNA 양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실시간 PCR이라는 획기적인 개발로 이어졌대. 그러니까 전통적인 PCR과 다른 거구나라고 먼저 짚고 들어가야 되겠지, 그지? 실시간 PCR은 전통적인 PCR과 동일하게 PCR을 실시하지만
차이점을 중심으로 기억해야 될 거 아니야. 사이클마다 발색 반응이 일어나. 그럼 이게 차이네. 그지? 뭐가 차이야? 사이클. 맞아. 얘는 아까 사이클 돌고 최종 산물의 형광. 형광 물질을 결합해서 여기서 발색을 확인했지. 네. 뭐가? 전통적인 게, 그지? 그지? 근데 실시간은 뭐래? 한 사이클 돌고 여기서 확인하고, 한 사이클 돌고 여기서 확인하고, 한 사이클 돌고 여기서 확인하고. 네. 이게 차이점이 보여야 돼. 그래서 누적되는 발색을 통해 표적 DNA의 증폭을 실시간으로 확인. 얘가 차이점이구나, 위에 거. 여기까지 따라오니? 이를 위해 실시간 PCR에서는 PCR 과정에서 그래 중간에 발생 물질이 추가로 필요한데, 그럼 아까 했던 1, 2, 3 셋 중에 하나에 뭐가 필요하겠죠, 그죠? 이를 발생 물질이 필요한데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 또는 형광 표시 탐침이 이에 이용된다. 그럼 발생 물질로 이런 게 이용된다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봐봐, DNA 특이 염료랑 형광 표시 탐침 두 개 또 나왔어. 나 뭘로 기억하려나? 하나 염료로 하자. 탐지. 요건 하나 탐침으로. 됐어? 얘는 발생 물질인가 봐, 그지? 이중가닥 특이 염료는 첫 번째가 염료 나오는 거죠, 그죠? 이중가닥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는 형광 물질로 새로 생성된 이중가닥 DNA에 결합하여 발색함으로 표적 DNA의 증폭을 알 수 있게 한다 하는 순간 돌아가서 새로 생성된? 그러면 어디쯤에서 되는 거야? 3번이죠. 그죠? 즉 정리해놔야 돼. 복제된 거예요. 복제된 거예요. 그쵸? 얘는 3번 종료 후라고 내가 써야 돼,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하기 위해서. 다만 이중가닥 특이 염료는 모든 이중가닥 DNA에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의 프라이머가 단일 가닥이었지, 그지? 걔네끼리 결합해서 뭐를 형성한대? 이합체를 형성한 경우 이와 결합한대. 이합체와 뭐가 결합하는 거야? 얘가 결합해서 의도치 않은 발색이 나타나죠. 그러면 원래 표적 DNA 양보다 더 많은 발색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그 문제가 될 수 있겠지, 그지? 됐어? 형광 표시 탐침은 또 다른 거 나왔습니다. 탐침, 그지? 형광 물질과 이 형광 물질을 억제하는 소각 물질이 붙어 있는 단일 가닥의 단편으로, 얘는 일단 단일 가닥 DNA의 짧은 부분인가 봐, 그지? 근데 여기에는 형광 물질도 있고 소각 물질도 있어. 소각이 뭐였는데? 형광 물질을 억제하는, 머릿속에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 됐어? 물론 국어적인 어휘가 있으면 형광, 소광, 소자가 우리가 소과하다 그런 느낌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게 떠오르지 않더라도 정리는 해야 돼요. 표적 DNA의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는 부위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도록 설계된다. 그러면 얘가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는 부위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도록 설계된다. 그러면 어디서 결합하게 되는 거야? 얘는 이게 단일 가닥으로 분리되고 이후 프라이머가 결합하면 2번 단계에서 같이 결합하나 봐. 그럼 기억하기 힘들면 표적 DNA, 그지? 그 다음 아까 앞뒤로 프라이머가 붙었어, 그지? 그리고 얘가 결합하지 않는 부분에 얘가 탐침이 결합하나 봐. 여기까지 돼? 네. 이거 조금 그린다고 그렇게 시간 오래 걸리지 않아, 진짜로. 이거 못 찾고 여러 번 문제 읽으면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더 망해. 알겠어? 본문과 문제 중에 중요한 건 뭐야? 본문이야. 본문. PCR 과정에서 이중가닥 DNA가 단일 가닥으로 되면 형광 표시 탐침은 프라이머와 마찬가지로 표적 DNA에 결합한다. 이후 중합 효소에 의해 이중가닥으로 형성되는 과정, 이거 몇 번 과정이었어? 아까 안 돌아갈게. 3번이야. 탐침은 표적 DNA와 결합이 끊어지고 분해된대. 탐침이. 이 결합이 끊어지면서 분해된대. 얘가 이 끊어지는 분해가 몇 번에 일어난다는 거야? 3번에서. 그지? 그렇게 되면, 분해되면 형광 물질과 소각 물질의 분리가 일어나고, 그러면 형광 물질이 발색된대요. 됐어? 그러면 이 탐침이 머릿속에 얘가 형광 물질이랑 소각 물질이 있을 때 발색이 안 되는데, 글씨 좀 날라가도 이해해줘. 얘가 깨지면서 얘가 발색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죠. 이로써 표적 DNA가 증폭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형광 표식 탐침은 표적 DNA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장점을 지니나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싸다. 이걸 표적 DNA에 특이적으로 결합한다는 말이 뭐야? 얘랑만 결합한다는 거죠. 됐어? 의도치 않게 발색이 없고. 그게 이게 없다는 거지, 그지? 그래, 머릿속에 그게 떠올라야 돼. 아, 얘랑 이게 차이구나. 그럼 얘가 훨씬 좋은데 왜 못 쓴대? 비싸서. 비싸다. 그치? 실시간 PCR에서 발색 또는 증폭된 이중가닥 표적 DNA에 비례하며 증폭된 만큼 색이 나오는구나.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사이클은 표적 DNA 초기함에 따라 달라진다. 하고 임수가 정리해야 돼. 그럼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한다는 건 일정 수준의 증폭된 그죠? 표적 DNA 양이지, 그지? 비례하는 거니까,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럼 거기에 도달하기까지는 초기량과 관계 있겠네. 초기량이 만약에 필요한 게 1kg야. 예를 들어서 초기량이 100이야. 100일 때랑 200에서 출발할 때랑 다를 거 아니야, 당연히. 그지? 사이클의 진행에 따라 발색도의 변화가 연속적인 선으로 표시되며 머릿속에 그런 순간 이렇게 되나 보다. 이런 식으로, 그지? 표적 DNA가 검출됐다고 판단하는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사이클을 CT 값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양이 올라갔을 때 소요되는 사이클, 그지? 얘는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세 번이 걸렸어. 예를 들어서 100이 여기까지 3번은 아니겠지만 얘는 2번이 걸렸어. 그럼 얘는 3, 얘는 2가 사이클, 소요된 사이클, CT 값이겠죠, 그죠? 표적 DNA의 농도를 옆에다 계속 그리고 있는 표적 DNA를 알지 못하는 미지 시료의 CT 값과 표적 DNA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시료의 CT 값을 비교하면 미지 시료에 포함된 DNA 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자, 이게 문제가 길지, 그지? 길어 안 길어? 그러면 좀 가장 간단한 걸로 해야 돼. 먼저 뭐뭐 하면 계산할 수 있대, 그지? 미지 시료에 포함된 DNA 농도를 계산할 수 있대, 그지? 여기까지 읽었을 때 미지 시료에 포함된 이거의 농도 여기에 있는, 그지? 근데 미지 시료가 뭐지? 아까 뭐라고 말했는데 가서 표적 DNA 농도를 알지 못하는 시료가 미지 시료구나, 그지? 됐어? 그리고 뭐랑 비교할 때 농도를 알지 못하는 거랑 알고 있는 표준 시료의 CT 값, 얘 두 개를 비교한대. 자, 다시 머릿속에 정리해보자. 미지 시료에 얼만큼 농도, 그 표적 DNA 농도를 내가 몰라, 그지? 그리고 표준 시료에 표적 DNA 농도는 알아. 근데 얘 CT 값도 알고 얘 CT 값도 알아. 무슨 말이냐면 얘가 CT 값이 3이야. 얘가 CT 값이 4야. 예를 들어서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처음에 여기까지 농도를 올리는데 얘는 3번 사이클을 돌고 도달했다는 거야. 얘는 4번 사이클을 돌고 도달했다는 거야. 자, 얘 농도가 만약에 10%였어. 예를 들어서 농도가 10%였다가 여기까지 4번에 도달했어, 그지? 얘는 3번 했어. 그럼 얘 농도 몇이야? 30. 30이야? 네? 2배씩 늘어나잖아. 80이요. 다시 생각해보자. 설명이 좀 어려웠나? 자, 24인가? 24? 아닌데? 표준 시료가 10%였어. 네. 그리고 사이클 4번 도니까 여기까지 왔어. 10, 20, 40, 너무 많은데? 80? 160. 160을 하자 그냥. 어쨌든 됐어? 네. 근데 얘는 160까지 3번 만에 왔어. 20이지. 얘보다 반이 있다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얘 계산을 해낼 수 있다는 거야. 사이클 값을 비교하면. 사실은 원래 읽을 때 한 번에 머릿속에 이게 떠올라야 돼. 이게. 됐어? 그리고 나서 PCR은 마지막 문단에 대충 읽는 습관이 있는 거 되게 안 좋아요. PCR은 시료로부터 얻은 DNA를 가지고 유전자 복제, 유전병 진단, 친자 감별, 질단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특히 실시간 PCR을 이용하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초기에
정확하게 빠르게 진단할 수 있다. 왜? 애초에 PCR이라는 게 뭐였어? PCR 개념 자체가 얘가 왜 상 받았어? 그게 떠올라야 돼. 너 글을 읽고서 글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흐름으로 잡히지 않는다 그러면 1문단을 다시 읽어. 차라리 얘 왜 받았어? PCR 다량으로 증폭할 수 있어. 조금 있었을 때 다량으로 증폭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 PCR, 우리가 PCR 검사 실제로 많이 했잖아. 이게 왜 그랬던 거야? 내 몸에 되게 적게 있어서 잘 검출이 안 돼. 있는지 없는지. 근데 걔를 증폭시켜서 보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거야. 됐어? 그 증폭시켜서 해서 나오면 빠르게 그게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근데 실시간은 증폭하는 그 사이클 다 돌리는 것보다도 더 빠르게 사이클마다 확인할 수 있는 거야. 바로 초기에. 됐어? 문제 한번 풀어볼래? 이 글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 적절하지 않은 것은 두 종의 프라이머가 각각 염기 서열에 정확히 일치하는 염기 서열을 주형 DNA에 찾을 수 없다. 아니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애초에 주형 DNA에 증폭이 대사되는 표적 DNA와 염기 서열을 일치하는 이 종의 프라이머니까, 그렇지? 넘어가 돼 있어? 네. 야, 이거 읽을 때 그래, 특히 너 같은 애들은 그렇게 읽으면 안 돼. 기억니은 동시에 읽으면 안 돼. 어떻게 읽으라 그랬니? 따로따로. 따로따로 읽으라니까? 그러면 기억 가지고 OX를 먼저 한 다음에 달리는 어떻게 읽어? 는 아니다. 뭐뭐 한는 아니다고, 뭐뭐 한 것은 아니다고 해야 돼. 이거랑 뭐뭐는 아니다랑 달라. 알겠어? 됐어? 이렇게 읽어야 돼.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기억은 먼저 기억 가지고 OX 먼저 해볼까 다? 네. 기억은 프라이머와 결합하여 이하체를 이룬다. 맞죠. 틀렸지. 왜요? 이하체를 만드는 건 프라이머끼리 만든다 그랬잖아 아까. 그게 의도치 않은 발색을 만드는 거였잖아. 그러네. 그지? 네. 기억이 뭐야 지금? 특이염료. 염료야, 그지? 얘가 탄침이었어. 기억은 표적 DNA에 붙은 채 발색 반응이 일어난다. 맞아, 틀려? 맞아요. 맞죠, 그죠? 그 다음 기억은 형광물질과 결합하여 이합체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네. 맞지, 그지? 아니에요. 이 없이 이룬다는데요, 쌤? 이룬 달리잖아. 그러니까 지금 읽는 습관이 잘못된 거지. 봐봐. 기억과 달리 이렇게 읽었지, 그지?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돼? 기억은 는 것은 아니다로 읽어야 된다고. 자꾸 실수하니까 네가. 그지? 됐어? 그럼 기억은 형광물질과 결합하여 아닌데 이합체를 그 프라이머끼리 만드는 거네, 그지? 그러니까 얘는 맞는 말이지, 그지? 그 자체는. 기억은 한 사이클의 시작 지점에 발색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맞죠? 끝나는 지점에 일어나니까, 그지? 기억은 이중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는 물질이다. 맞네, 그지? 그럼 일단 내가 지킬 수 있는 건 얘만 지켰어, 그지? 니은 가지고 해보자. 니은은 표적 DNA에 붙은 채 발색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맞죠? 맞아요. 2번이네, 그치? 니은은 형광물질과 결합하여 이합체를 이룬다. 아니지. 니은은 한 사이클의 시작 지점에 발색 반응이 일어난다. 아니죠. 마지막 지점이죠. 니은은 이중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는 물질이 아니라 단일 가닥에 아까 결합한다고 나와있죠. 그죠? 그래서 근데 이게 니은이 그 끝이기도 한데 시작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제 끝나고 형광 한 다음에 다시 복제할 거 아니에요. 그럼 복제 시작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사이클, 네가 얘기하는 건 자, 이 사이클에서 이 사이클로 넘어간다고 얘기한 거잖아, 그지? 그때 여기서 하는 거니까 결국엔 여기서 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잖아, 그지? 이 사이클 내로만 봐야지, 그지? 한 사이클의 시작점은 거기 분리되면서부터 얘기를 하는 거지. 됐어? 넘어가되니? 자, 윗글을 읽고 이해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전통적인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시료의 바이러스 양이 적은 초기 감염 여부에는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없겠고 무슨 소리야? 그걸 적은 거를 증폭해갖고 확인하려는 건데, 그지? 이거 틀리면 그 핵심은 틀리는 거야. 네. 전통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DNA 증폭 여부 확인에 발생 물질이 필요 없으니? 얘 틀렸지? 최종 산물에 발색해갖고 발색도를 검사하잖아, 그지? 전통적인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실시간 증폭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 진단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아니죠, 오히려 실시간을 못해서 늘리는 거죠, 그죠? 실시간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표적 DNA의 염기 서열이 알려져 있어야 감염 여부를 분석할 수 있지. 왜? 이래야 이거에 맞는 프라이머를 결합시킬 수 있으니까. 실시간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감염 여부는 PCR이 끝난 후에야 알 수 있지만, 아니죠. PCR 중간 도중에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게 실시간 PCR이지, 그지? 됐어? 네. 얘 어려워. 네. 엄청 어렵죠, 그죠? 답이 뭐예요? 안 알려줘. 지금 하면서 합시다. 표적 DNA 농도를 알지 못하는 미지 시료, 그지? 그 다음에 동일한 표적 DNA를 포함하고 있지만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시료가 있대. 그리고 각 시료의 DNA를 주형 DNA로 하여 같은 양의 시료, 이거 중요해. 왜냐면 우리가 비교한 건 농도였어. 근데 양까지 같으면 이제 양도 알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실시간 PCR을 시행했다. A가 만약에 B보다 표적 DNA 초기 농도가 높다면이라는 거야. 자, 지금 미지 시료야. 그리고 표준 시료야, 그지? 예컨대 이럴 때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이런 농도 나오잖아. 농도가 높다면 하지 말고 숫자를 넣어서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되게 편해. A가 높아, 그지? 얘가 20으로 하자. 그리고 얘가 10으로 해. 한번 사이클 돌리면 40, 그지? 얘는 20이야. 우리가 원하는 발색도가 나타나는, 그죠? 원하는 발색도가 나타나는 농도를 80이라고 할까? 예를 들어서. 그럼 얘는 3번 만에, 얘는 4번 만에 가는 거야, 그지? 표적 DNA가 증폭되는 동안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라 시간당 시료의 표적 DNA 증가량은, 자, 첫 번, 사이클 동일할 거 아니야. 얘는 몇 프로, 얼마 증가해? 20% 증가해. 양이 같으니까 이 퍼센트의 증가가 동일하게 양이 증가할 거 아니야. 뭐가 더 높아? A가 높아. 그지? 그 다음, 실시간 PCR CT 값에서의 발색도, 여기서의 발색도는 똑같죠, 그래. 따라서 실시간 PCR의 CT 값은 A가, 얘는 사이클 수가 3이야. 얘는 4개야. A가 작지, 그지? 2번이야. 됐니? 해야 돼.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 거꾸로 하면 되게 힘드네. 자,